자, 그래서 이제 보수가 변화돼야 되는데 자체적인 자정 변화, 쇄신 노력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 보수 집단을 그대로 국민들이 계속 용시하면서 없던 일로 이렇게 눈 감아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누군가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정치 이선으로 물러나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있다면 그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를 지탱했던 그 이른바 당권파 최고위원 중에 몇 사람, 그 다음에 제가 식민지 관료형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 아마 국힘당이 경상도하고 서울 강남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약 70명 안 됩니까? 이분들 중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몸을 던져서 반대하고 부정적 음모론과 격투를 벌인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정당으로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 사람들의 그 스크램이 그렇죠. 결론은 당권파가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계속 당이 지배 장악이 이루어져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한동훈이라든지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언젠가는 국민의힘이 지혜를 모아서 다음 전당대회는 이 보수 진영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중심 세력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빅텐트 아래에서 선의의 경합 경쟁을 벌여서 2028년 총선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8년 총선을 이끌어갈 그런 보수 진영의 가장 확실한 차기 리더를 한 명만 뽑으시라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한 명 뽑으면 참 어렵습니까? 아니 뭐 한동훈. 한동훈을 뽑습니다. 이번 선거판을 바꾼 사람이 한동훈 의원인데, 그러나 이런 거대한 변화는 한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큰 세력화를 해야 되고, 세력화를 한 다음에는 그게 조직화가 돼야 되고, 조직화가 된 다음에는 정권을 잡아가지고 권력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이 보수 재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보수 진보 이런 말이 이제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는 좌우에서 나온 말인데, 좌우는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온 개념이고, 이게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정착이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냉전시대 때 유물입니다. 이렇게 네. 가르는 것도. 네. 여론조사할 때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물으면 대답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뭐 수시로 바뀌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프레임도 바꾸고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은 그게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중심 세력. 그리고 행동하는 중심입니다. 영어로는 vital center라고 그래요. 네. 사이런트 모조리티가 아니고 네. 행동하는 중심 세력이 그러면 한국에 있느냐? 있다 이겁니다. 이걸 믿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을 이끌어갈 그런 유력한 정치 지도자는 이제 한동훈 네. 북구 갑의 무소속 의원. 이거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돼요. 예.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한국 보수는 보수 재건한다 해가지고 과거 보수로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새롭게 가야 됩니다. 그 새롭게 가는 개념을 저는 국가 중심 세력, 바이털 센터 이렇게 행동하는 다수로 부르는데, 몇 퍼센트나 되느냐? 저는 70%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에 나옵니다. 70%가 있다 이겁니다. 이 70%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해요. 그 증거를 몇 개 된다면은, 첫째,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항상 70%였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70%였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으로 가져가는 데 대해서 찬반 물으면은 한 70%입니다. 70%가 찬성해요.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를 보고 제가 하나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네. 최저임금제를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현재 동결해야 된다는 사람 이렇게 나누니까요. 대폭 올려야 된다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70%는 상당히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지금 틀을 바꿔나갈 수 그러니까 있는 이런 사람을 지향하는 정치. 보수 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러려면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사람이 한동훈이다. 보수 아젠다를 예. 한동훈이 아니라 보수 이런 보수 재건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10대 정책을 발표해야 됩니다. 예. 10대 정책 중에 제일 먼저 저보고 뽑으라면 제일 먼저는 뭐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다층 방어망을 건설하는 거. 그걸 저는 제일 우선순위로 꼽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정치 세력이 되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좀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지금 현주소와 배경을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번 6.3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한동훈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라든지 또 실행 과정, 실천력 이런 부분이 YS 정치와 좀 상당히 결이 맞다. 닮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동훈은 지금 이형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호불호가 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좀 장점을 말씀을 하신 거고, 단점이 있다면 한동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동훈은 바꿔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큰 정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딱 짚으실 그 사안은 또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뭐요? 사람을 좀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없애버리면 장점도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참 묘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보고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금방지다고 그럴까. 좀 과한 훈수 같고요. 다만 한동훈이라는 분이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세를 이루어야 돼요. 세를 이루는 걸 이번 부산 북갑 선거 운동을 통해서 아주 그는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세를 이루었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데 가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선거 운동에서 성공한 그 요소를 뽑아가지고 이제 중앙 정치판에서 세를 만드는 거, 그건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세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은 뭐 나쁜 말로 하면 패거리라고 그러지만은 좋은 말로 하면 그게 대세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세를 만들려면 대세를 만들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대중동원력입니다.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대중동원력 그리고 그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질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정치 조직화하느냐 앞으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큰 대중운동 대중운동 하면은 그게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쓸데없다 그런 게 아니고 트럼프가 2번이나 당선될 수 있었던 게 그 마가 대중운동 덕분 아닙니까? 네. 우리 한국 보수도 대중운동 해야 됩니다. 대중운동. 자, 그래서 그쪽 전문가잖아요. 예, 선배님. 저로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아니잖아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 이제 좌파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여성 인권, 노동 환경
뭐 공공의료, 복지 이런 부분을 저쪽에 그냥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사회개혁 정도로 더 큰 변혁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그렇죠. 우리 국민의 이 의원들이 이슈 파이팅을 하고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2030년 다시 우리가 정권을 찾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2028년 총선이 또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버릴 것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 버려야 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며, 앞으로 그러면 또 여기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부분은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영남 정치의 이 한계,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2028년 총선에서 최소 40% 이상의 그렇죠. 의석수를 확보해야만이 그렇죠. 영남을 기보로 한 일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은 수도권의 그런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을 가지는 그런 확장성은 다 배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뭘 가장 핵심적으로 청산하고 버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앞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건지, 그 부분만 딱 저는 첫째가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예 근성. 예, 자기 운명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 예. 그다음에는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 기득권을 버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통 국민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데서 정치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직업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모델을 보여준 게 저는 이번에 한동훈 그리고 유호동 예. 네, 이분들 식으로 해야 돼요. 이분들 식으로. 그 다음이 저는 2028년 총선 전략은 매우 쉽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게 수습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딱 밑줄 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 돼요. 오죽 답답하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거 수사 보안권 폐지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경고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걸 모아야죠. 지금 이 정책대로 가면 제일 피해를 볼 게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뭐 전략 전술에 해당하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보수는 과거를 자꾸 이렇게 지키는 사람처럼 돼 있었지만은, 보수란 말이 두 가지 말인데, 하나는 좋은 거는 지키지만은 문제 있는 것은 보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치는 그렇습니다. 거. 고친다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보수하는 거, 개혁이란 말도 저는 너무 좀 좌파적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개선이란 말을 쓰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통일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는 결국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해결될 거예요. 또 우리 헌법이 자유통일을 하라고 1조, 3조, 4조에 의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자유통일 해가지고 2,500만 명의 노예 상태의 북한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들라는 명령이 헌법 1조, 3조에 딱 적혀 있는데,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게 호응하고 있잖아요. 이건 통일 포기하는 거거든요. 통일 포기했습니다. 가장 큰 패착이 통일 포기입니다. 통일 포기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급변사태 났을 때 북한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누가 개입합니까? 중국이 개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포기하면 안 되고, 자유통일을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어떤 선한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원대한 꿈이라든지 가치관을 보수의 상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상품을. 네.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뭐 여러 형태로 지금 뭐 말씀하신 중에 간간히 이제 넣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국정 운영 1년이 있었고 지금 집권 2년차에 이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국정 운영에 가장 그러니까 잘했던 점 한 가지를 짚어주시고 가장 또 위험하고 잘못했던 점 한 점을 이렇게 딱 짚어주시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제일 큰 장점이 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도 실력 아닙니까? 운도 실력이고 하늘에서 그건 점수를 맞습니다. 해줘야 되는 예, 대목이죠. 우리 실력이에요. 그러고 이분이 내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만났을 때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이슬제자의 밝을 명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낙관적이에요. 그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지도자가 찡그린 얼굴 하면 국민 전체가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항상 그렇게 밝으니까 1980년대 미국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전성기였죠. 다만 이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참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제도를 망가뜨렸다 하는 이 비난, 이 비난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불행이고 그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손해보는 우리 국민들이 불행 아닙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누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4년 동안 잘하면은 내가 앞장서가지고 퇴임 이후에 감옥 가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뭐 이런 설득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이제 오늘 멋지거지 이렇게 방송을 쭉 하시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그래도 이제 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쭉 대한민국의 정치를 해서 정말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그 해안과 또 판단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그런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이제 보수 농객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는데 그래도 지금 보수의 본살인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딱 한 말씀 해주시면 그걸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남자답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어요. 보수는 미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